먼저 이 교수님이 이 부분 전문가신데요. 이 사건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 느낀 게 독일 생각이 났거든요. 독일요? 네, 이유는 독일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신뢰받는 직업의 두 번째가 의사라 그러고요. 예. 그 첫 번째가 소방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대비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치자에게 얻어맞아서 예.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이뤘지만 예. 행정 문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후진국적인 즉 서비스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시당하고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만 또 힘을 받는 그런 양극화 현상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예. 나름대로 또 뭐 해법도 내놨는데 우리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예, 우리나라 소방 조직은 원래 경찰 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이죠. 예. 예, 꼭 그 역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방관과 경찰관의 그 큰 차이가 아까 말한 권력기관이다, 이제 서비스기관이다 예. 이런 큰 차이가. 권력기관이다, 서비스기관이다. 그 다음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찰관은 직무집행법 예. 상의 위험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는 뭐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소방기본법이라든지 또 작년에 소방청이 다시 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소방관들이 무서워서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천병 조직이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4만 8천 명의 소방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기 차원이라든지 예. 충분히 이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또 보호 차원에서 법령 개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슬픈 일이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공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야속하기도 합니다만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번 우리 고 강현희 소방이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을 바라보는 인식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한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12년에는 93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149건이고 이게 잠깐 줄었다가 15년, 16년에는 200건입니다. 저게 제가 보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건수만 집계하니까 저렇지 저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훨씬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늘어날까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가 210개가 있고 한 1,002개 정도의 소방센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소방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예. 그 귀인 귀책을 주로 소방관에게 묻는 그 좋지 않은 조직 문화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공무원이 우선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119 소방 조직처럼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 브랜드 파워가 엄청난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 이 소방관 폭행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느냐. 소방 조직에서는 화재의 비중은 점점 줄고 구조, 구급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열쇠까지 뭐 열어준다는 그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출동 안 하겠다고. 네. 그런데 얘기했죠. 그것도 또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은 열쇠를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 거기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게
그분들의 책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응급이냐 비응급이냐의 그 구분을 아직 법령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응급 상황이다, 비응급 상황이다. 그런 거부터 우리가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아마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예. 이 교수님, 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이 사실 국회가 제할 일을 빨리 해야 하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소방관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력 분석을 했죠. 약 2만 명입니다. 19,871명이니까. 이 중에서 작년 하반기에 1,500명이 충원이 돼서 아직도 18,371명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48,000명인데 18,000명이 부족하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소방청이 개청을 했지만 지금 1관 2국이거든요. 예. 해양경찰청, 좀 바다를 맡고 있는 2관 5국입니다. 단순히 그 조직을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하고 그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장비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소방 장비국, 장비가 왜 부족하면 소방 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내년 정도 되면은 앞으로 4년 동안에 18,000명 정도, 500명 정도를 충원하게 되면 당연히 소방 장비라든지 소방 산업이라든지 또 연구 조직이 전혀 없는 조직입니다. 소방 전체 연구소에 계신 분이 10명밖에 안 돼요. 예. 이런 국가 조직은 없습니다. 배경이 그 정도 조직이라고 한다면 소방청이 사실은 그 이상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